혹시 정신질환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요즘 뉴스를 뜨겁게 장식한 정신질환, 누구나 걸릴 수 있지만 누구도 잘 모르는 우리의 마음 건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정신재활시설 송국 클럽하우스의 유튜브 제작진 송TV 회원분들을 만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국 클럽하우스에 근무하고 있는 이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TV 제작단의 자두입니다. 안녕하세요. 송국 클럽이요? 클럽이라면 골프나 춤추는 그런 게 아닌가요? 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성국 클럽하우스는 부산 최초의 정신재활시설입니다. 이 클럽하우스 모델은 미국의 정신장애인의 자조 모임, 와나, 위아낫 언론이라는 곳을 시초로 출발한 정신장애인 인파워먼트 재활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곳을 일컫습니다. 저희 성국 클럽하우스는 현재 60명의 회원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현병 또는 우울증, 조울증을 겪고 있는 성인 정신장애인들의 삶을 돕고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도 미디어를 통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는 게 다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보들이 편견이나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좀 제대로 알고 싶은데 어떤 이야기부터 나누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국밥 시키신 분! 네? 국밥 시키신 분! 저기요.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 왜 이게 국밥인가요? 네, 돼지국밥인데요. 사실 촬영 전에 송TV 제작진들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하려면 어떤 컨셉이 좋을지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로 국밥을 선택했지요. 국밥과 정신장애인이라 전 도통 연결이 안 되는데요. 너무 궁금해요. 빨리 설명해 주세요. 네, 국밥은 부산의 대표 음식이지요. 국밥을 먹으러 부산에 놀러 오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부산과 국밥은 떼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국밥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언뜻 봤을 때 국밥 속에 돼지 내장이 섞여 있고 그런 이미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래도 경험하고 나면 찾아다니며 먹을 정도로 호감 가득한 음식이 되는 게 바로 돼지국밥이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까지 힌트 드렸는데 좀 이해가 되시나요? 아직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오늘 부산 탐구 생활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면서 부산의 대표 음식 돼지국밥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저의 일상이 어떨 것 같으세요? 미디어에 비춰진 모습만으로 떠올렸을 때는 좀 무서운 분들, 상처가 좀 많으신 분들, 그래서 하루 종일 혼자 계실 것 같고 그러네요. 이것도 제 편견이겠죠? 사실 인터넷 뉴스 댓글이나 반응들을 보면 가지각색이죠. 정신장애인은 병원에 있어야 한다. 먹고 자고 집에만 있다. 우리 일상에 대한 시선은 대체로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 정신장애인들의 일상은 어떤가요?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나요? 사실 그다지 특별하지 않다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의 하루하루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소설책을 즐겨 보기도 하고 음악도 듣죠. 특히 발라드를 좋아해요. 송국에서는 오늘처럼 편견 해소를 위해 시민들에게도 강의도 하고 영상 제작도 하고 있죠. 네, 실제로 성국 클럽하우스를 이용하고 있는 회원분들은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많이 노력들 하고 계신데요.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병원에만 있다거나 또는 집에만 있다는 편견은 증상이 좀 많이 심하셔서 일상생활에 좀 힘드신 분들에 해당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일상생활을 위한 연습과 그리고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집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집 밖으로 사회로 나올 수 있는 도움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저도 병원 입원을 반복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송국을 만나 건강한 일상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하기가 조금 민망하긴 한데요. 많은 분들이 정신장애인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뉴스에서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저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만 이런 뉴스 보면 참 많이 답답합니다. 약을 제때 먹지 않고 병원을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종종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건, 사고 분야의 이슈가 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사실 이 질문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NC님은 몸이 아프면 어디 가시나요? 저는 아프면 병원이나 약국을 갑니다. 예. 그죠. 당연히 동네나 약국이나 병원을 찾습니다. 많이 아프면 큰 병원에 가고요. 병원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진료도 받고 때에 따라 입원도 합니다. 결국 병을 낫기 위해 좋은 치료 환경이 마련돼야 합니다. 정신장애인들을 위해서 건강한 치료 환경이 마련되고 회복을 위한 지원 체계가 잘 이루어진다면 요즘 같은 사건, 사고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주변에서 이런 질문들을 좀 자주 받는데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희가 이제 늘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016년 자료에 따르면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의 전 범죄율이 1.4%인데 비해서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0.1%, 거의 14배 차이가 나는데요. 더군다나 조현병 환자에만 국한하면 0.1보다 훨씬 더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이제 특정 범죄에서 이제 정신 감정을 해야 된다, 또는 이제 언론에서 이제 사실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굉장히 오래되고 깊은 편견이 아직 만들어져 있고요. 정신장애인들이 건강한 치료 환경에서 회복 경험을 지원받기가 상당히 이 편견 때문에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 미디어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참 많이 만들어 놓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화두를 좀 현실로 옮겨볼까요?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과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사실 겪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정신질환자 그 자체가 우리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더욱 자연스러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잠재된 위험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처럼 지금 이 시간 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웃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전에 비해서 방송인들도 정신건강에 대한 어려움을 종종 많이들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생기면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문턱이 예전에 비해 조금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좀 아직 많이 높은 편인데요. 여기서 나타나는 편견이 사실 실제 만나서 발생하는 것보다 겪어보지 않았지만 막연히 무서운 사람이 아닐까 하는 편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송곡에 다니고 있는 많은 회원분들이 회사에 취업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월급을 받고 내 집 마련의 꿈꾸며 살아가는 분도 있고 여행 계획을 세우는 회원분들도 있습니다. 아직 정신장애인과 함께 일한다는 것을 어려워하는 일터나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서로를 만나 이해하는 시간이 많아진다면 앞으로 사회는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이 기본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치료 환경뿐만 아니라 주거, 취업, 교육 등의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서 정신장애인들이 편견 없이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지역사회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송국 클럽하우스 회원과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하나씩 풀어가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처음 가지고 오셨던 이 국밥. 저 이제 이 국밥이 왜 여기 있는지 알 것 같아요. 그 맛을 모를 때는 이상할 것 같지만 먹고 나면 그 깊이를 알게 되는 음식. 정신장애인도 알고 나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정신건강의 숙제라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준비 중인 유튜브 채널 송TV 짧게 소개해 주실까요? 송TV는 천국 클럽하우스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직접 찍고 편집해서 시민들에게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이 살아가고 있는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롭고 싶은 파랑새입니다. 저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얘기를 시원하게 풀어드릴 사이다입니다. 오늘은 약에 대해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건강에 대해 아무래도 사회에 무엇일까? 제 주변 사람은 약을 한 번 안 드신 분이 계시거든요.
조울증이신데 조증일 때는 장을 막 30만 원어치씩 보시고 우울증일 때는 밥을 안 드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좋은 약이 있을까요? 아침에 하나, 저녁에 두 알을 먹는데 하나는 로도핀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하나는 이름을 모르거든요. 근데 항우울제라는가 그렇다더라고요. 이 약을 먹으면 식욕이 땡긴다는 것도 있다던데 제가 잘 알아보고 의사 선생님하고 처방전을 잘 써서 잘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항우울제를 먹는데요. 그런 살찌게 만드는 식욕 증가가 있는 것 같아요. 먹으면 그냥 막 약간 월경 증후 것처럼 그렇게 막 음식이 땡겨요. 파란새였습니다. 사이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구에 다니고 있는 모험에 다닌 모험아 스틸에는 빵집으로 가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금함 이거 수거한 지 얼마나 됐어요? 2, 3년 됐습니다. 매일 나와서 하는 거예요? 매일은 아니고 한 달에 두세 번 돌리고 있습니다. 매일짜리 5주짜리 5주짜리 그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모금하면 계속 됩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하나씩 풀어가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차별받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차별 그 자체를 없애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은 치료를 받아야 하고 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바라보고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